대통령이 특정 산업을 밀어준다는 말이 나오면 주가는 먼저 움직입니다. 그런데 정책 수혜주라는 말과 실제 돈을 버는 기업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차이를 보겠습니다. 이 한 끗 차이가 손익을 가릅니다. 퓨처마켓에서는 오늘 트럼프 정부의 양자 컴퓨팅 지원 이슈를 단순 테마주 뉴스가 아니라 정책 기대가 실적으로 바뀌는 과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특히 뜨거운 장일수록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미국 상무부는 2026년 5월 21일 양자 컴퓨팅 생태계에 20억 1,300만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 의향서를 발표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시장이 흥분할 만하죠. 다만 의향서와 확정 매출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돈의 크기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어느 산업을 국가 전략 기술로 찍어주면 시장은 그 산업의 미래 매출을 현재 주가에 먼저 당겨옵니다. 그래서 뉴스보다 번역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번 멈춰야 한다고 봅니다. 정책 지원은 매출이 아니라 가능성이고, 가능성은 언제든 기대보다 느리게 현실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기대와 현실의 속도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은 간단합니다. 정책 수혜주는 발표, 예산 집행, 기업 실적 반영이라는 세 단계를 통과해야 진짜 실적주에 가까워집니다. 이 틀만 잡아도 테마를 훨씬 차분하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발표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뉴스 한 줄만으로도 주가가 움직입니다. 아직 공장이 지어진 것도 고객 매출이 잡힌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이 구간은 사실 확인보다 상상력이 더 크게 작동합니다. 시장은 원래 확실한 숫자보다 빠른 이야기에 먼저 반응합니다. 특히 AI 다음 성장 스토리를 찾는 장에서는 새로운 단어 하나가 불씨가 됩니다. 이런 장에서는 단어가 곧 가격이 되는 순간이 자주 나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산 집행입니다. 의향서가 실제 계약으로 바뀌고 조건이 정해지고 기업이 돈을 받아 설비와 연구에 쓰는 과정입니다. 여기부터는 뉴스 제목보다 계약 조건을 봐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원금이 제품 성능 개선, 수주, 매출 마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가는 첫 단계에서 뛰지만 검증은 마지막 단계에서 옵니다. 결국 시장의 첫 반응과 기업의 성적표는 다른 시간에 나옵니다. 양자 컴퓨팅이 특히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의 상상은 빠른데 기술 상용화는 오류율, 냉각, 제어 장비, 제조 수율 같은 현실 문제를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기술 뉴스와 투자 판단을 분리해야 합니다. 이번 상무부 발표도 한 기업에 모든 돈을 몰아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두 곳의 양자 파운드리와 7곳의 양자 컴퓨팅 기업을 묶은 포트폴리오 방식입니다. 이 점이 단순한 한 종목 뉴스와 다른 부분입니다. 이 구성이 의미하는 건 분명합니다. 정부도 아직 승자를 하나로 확정했다기보다 여러 기술 방식에 동시에 베팅하며 생태계를 키우려는 쪽에 가깝습니다. 승자를 고르기보다 실패 확률을 나눠 담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계획상 IBM은 10억 달러, 글로벌 파운드리스는 3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지원 대상입니다. 둘은 양자 제조 기반을 만드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둘은 테마주라기보다 인프라 축으로 봐야 합니다. 반면 에탄 컴퓨팅, D-Wave, 인플렉션, 사이퀀텀, 퀄티넘, 리게티 같은 기업들은 각자 다른 방식의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름보다 중요한 건 각자가 맡은 병목의 종류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양자라는 단어 하나로 모두를 같은 기업처럼 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기업은 제조 인프라이고 어떤 기업은 연구개발 단계의 하드웨어입니다. 같은 섹터 안에서도 주가가 움직이는 이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 산업을 미는 이유는 단순히 주식시장을 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국방, 암호, 신약, 소재, 금융 모델링까지 전략적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산업 정책의 언어로 읽어야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은 단기 매출보다 국가 안보와 공급망, 독립의 언어로 먼저 설명됩니다. 투자자는 이 지점을 알면서도 자꾸 매출 언어로 바꿔 듣습니다. 문제는 시장이 이 언어를 종종 너무 빠르게 번역한다는 겁니다. 국가 전략 기술이라는 말이 나오면 투자자는 곧바로 미래 독점 기업을 상상합니다. 이때부터 기대가 숫자보다 먼저 달리기 시작합니다. 정부가 지분을 받는 구조도 시장을 더 흥분시킵니다. 보조금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이해관계를 갖는 것처럼 보이니 민간 자금도 더 빨리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보조금 뉴스보다 신호가 더 강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제2의 인텔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전략산업, 정부 지원, 제조 기반, 국가 안보가 한 화면에 겹치면 과거 반도체 산업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비유가 강할수록 세부 차이는 더 쉽게 지워집니다. 비슷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가 핵심 기술을 국내에 묶어두려 하고 제조시설을 강조하며 민간 기업의 투자와 공적 자금을 함께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시장이 좋아하는 스토리와 실제 산업 정책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다른 점도 큽니다. 인텔은 이미 거대한 매출과 고객을 가진 반도체 기업이고 양자 기업 다수는 아직 상업 매출보다 기술 증명에 가까운 단계입니다. 이 격차를 인정해야 과열과 성장성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무시하면 프레임이 위험해집니다. 제2의 인텔이라는 말은 듣기 좋지만 실제로는 제2의 인텔이 아니라 제2의 연구개발 사이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그대로 믿기보다 구조를 해체해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이슈를 단순히 대박 테마로 보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는 정부가 새로운 산업 옵션을 사는 장면이고 시장은 그 옵션 가격을 먼저 올리는 장면입니다. 이 말은 기회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가격표를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옵션 가격은 기대가 커질수록 비싸집니다. 그런데 옵션은 만기가 길고 불확실할수록 변동성이 큽니다. 양자 컴퓨팅 주가가 쉽게 출렁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는 힘과 흔들리는 힘이 같은 기대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퀄티넘은 기업 가치가 크게 거론되지만 최근 공개된 자료 기준으로 매출보다 순손실이 훨씬 큰 구조였습니다. 성장 기대와 손익 현실이 같이 있는 겁니다.
이런 숫자는 흥분을 시키는 장치라기보다 균형을 잡는 기준입니다. 물론 적자가 곧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초기 기술 기업은 연구개발비가 먼저 나가고 매출은 뒤늦게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가격이 그 시간을 얼마나 반영했느냐입니다. 결국 적자 자체보다 적자를 견딜 수 있는 자금과 시간이 핵심입니다. 시장이 돈을 내는 건 현재 이익만이 아닙니다. 미래의 기술 표준을 잡고 정부 과제를 받고 대기업 고객을 확보할 가능성에도 돈을 냅니다. 그래서 초기 산업에서는 기대도 자산처럼 거래됩니다. 다만 그 가능성이 너무 비싸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좋은 산업이어도 나쁜 가격에 들어가면 긴 성장을 기다리는 동안 손실 구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좋은 이야기와 좋은 투자가 갈라질 수 있습니다. 정책 수혜주와 실적주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갈립니다. 정책 수혜주는 돈이 들어올 가능성에 반응하고 실적주는 그 돈이 손익계산서에 찍히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정책 뉴스를 실적 뉴스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특정 기업 이름보다 질문의 순서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누가 받느냐보다 무엇을 만들고 언제 매출로 바뀌느냐가 먼저입니다. 질문의 순서가 바뀌면 같은 뉴스도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원금의 성격입니다. 보조금인지 지분 투자 조건인지 연구개발비인지 공장 건설비인지에 따라 주가에 미치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금액이어도 회계와 주주가 받아들이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질문은 기업이 같이 내는 돈입니다. 정부 돈만 있는지 기업 자체 투자와 고객 계약이 붙는지에 따라 정책 뉴스의 질이 달라집니다. 민간 돈이 붙을수록 정책의 지속성은 조금 더 강해집니다. 세 번째 질문은 시간표입니다. 몇 달 안에 매출이 잡히는 이야기인지 몇 년짜리 기술 로드맵인지 구분해야 기대가 과하게 앞서가지 않습니다. 시간표가 길수록 중간 변동성도 커진다고 봐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해결해야 할 기술 병목입니다. 오류율, 광학복잡도, 냉각 시스템, 패키징처럼 구체적인 문제를 줄이는 기업일수록 뉴스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병목은 기술이 현실로 내려오는 통로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고객입니다. 정부 과제만 있는지 클라우드, 제약, 소재, 금융 같은 실제 사용처에서 반복 매출이 생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처가 보여야 산업의 언어가 기업의 언어로 바뀝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현금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돈이 떨어지면 증자나 희석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성장 기업에서 주주에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부분은 상승장에서는 자주 과소평가됩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지분 구조입니다. 정부가 소수 지분을 받는 조건은 신뢰를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기존 주주에게는 복잡한 계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조건처럼 보여도 주주 입장에서는 계산할 것이 늘어납니다. 시장 심리는 이런 세부 조건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먼저 뛰고 나중에 따집니다. 그래서 정책 발표 직후에는 차트가 설명보다 훨씬 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발표 직후의 급등은 정보보다 심리에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지금은 AI 이후의 다음 이야기를 찾는 자금이 많습니다. 엔비디아 이후 무엇이냐는 질문이 커질수록 양자 컴퓨팅 같은 단어가 더 크게 들립니다. 이 질문은 시장의 상상력을 계속 자극합니다. 이때 자금은 산업의 성숙도보다 서사의 새로움에 반응합니다. 어제의 주도주가 무거워 보이면 시장은 더 작고 더 먼 미래의 스토리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새롭다는 이유만으로 프리미엄이 붙기도 합니다. 저는 이걸 테마의 이주라고 봅니다. AI에서 반도체, 반도체에서 전력, 전력에서 원전, 그리고 다시 양자와 우주로 이야기가 옮겨가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은 한번 생기면 생각보다 빠르게 번집니다. 이 흐름 자체를 틀렸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혁신 산업은 원래 상상에서 시작합니다. 다만 상상이 가격을 너무 앞서가면 좋은 뉴스도 나쁜 진입점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을 믿더라도 가격에는 따로 엄격해야 합니다. 반대 관점도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넣고 대기업이 같이 움직이고 기술 병목이 하나씩 풀리면 시장이 먼저 반응한 게 오히려 맞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의 상승이 과장이 아니라 선반영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 가능성은 인정합니다. 다만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방향성보다 속도를 보수적으로 잡아야 하는 산업입니다. 여기서 낙관은 필요하지만 속도에 대한 겸손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자에게 중요한 건 언젠가 되는 기술이 아니라 내가 기다리는 기간 동안 기업 가치가 버틸 수 있느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술의 시간과 계좌의 시간은 같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정책 산업은 비슷했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모두 정책이 먼저 움직였고 주가는 기대를 앞당겼습니다. 정책은 산업을 만들 수 있지만 모든 기업을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승자와 패자가 갈렸습니다. 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생산비를 낮추고 고객을 붙이고 마진을 지킨 기업이 남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장은 스토리보다 단가와 고객을 더 냉정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양자 이슈도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은 출발선이고 실적은 결승선입니다. 시장은 출발 총성에 먼저 반응합니다. 이 문장 하나만 잡아도 이번 이슈가 덜 복잡해집니다. 개별 종목으로 갈수록 이 차이는 더 커집니다. 같은 양자 테마라도 어떤 기업은 제조 인프라이고 어떤 기업은 장기 연구 개발입니다. 리스크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종목별로는 같은 호재가 전혀 다른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상장지수 펀드나 바스켓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산이 리스크를 줄일 수는 있지만 테마 전체가 비싸지면 분산도 가격 부담을 완전히 없애지 못합니다. 분산은 방패가 될 수 있지만 비싼 테마 전체를 싸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저라면 이 산업을 세 바구니로 나눠보겠습니다. 정부 지원을 직접 받는 기업, 제조와 장비를 담당하는 기업, 실제 사용처와 연결되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나누면 흥분보다 구조가 먼저 보입니다. 첫 바구니는 뉴스에 가장 빨리 반응합니다. 두 번째 바구니는 설비와 공급망 변화에 반응합니다. 세 번째 바구니는 시간이 지나 실제 수요가 보일 때 움직입니다.
같은 정책 뉴스라도 어느 바구니냐에 따라 확인할 지표가 달라집니다. 시각적으로 보면 돈의 흐름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정책 발표에서 예산 집행으로, 예산 집행에서 설비 투자로, 설비 투자에서 제품 성능과 고객 계약으로 갑니다. 이 흐름 중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과열 여부가 보입니다. 확인해야 할 지표도 그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의향서, 최종 계약, 설비 착공, 기술 마일스톤, 고객 계약, 매출 인식 순서입니다. 숫자가 나오는 순서가 곧 검증의 순서입니다. 만약 뉴스는 계속 나오는데 수주와 매출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아직 정책 기대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주가가 좋아도 실적 검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먼저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검증이 끝난 건 아닙니다. 반대로 고객 계약과 반복 매출이 붙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단순 테마가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매출의 질과 반복성이 더 중요해집니다. 랠리를 존중해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기대만으로 오른 게 아니라 기술 지표 개선과 고객 확대가 동시에 확인될 때입니다. 이런 때는 가격 상승의 이유가 붙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버블을 의심해야 하는 순간은 더 단순합니다. 산업 이름만 바뀌었는데 손실 구조와 자금 조달 부담은 그대로인 경우입니다. 이름만 바뀐 반복이라면 조심해야 할 신호입니다. 이런 장에서 가장 피해야 할 태도는 단어만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양자, AI, 우주, 국방이라는 단어가 강해도 기업마다 경제성은 다릅니다. 단어가 아니라 경제성을 보겠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남기고 싶은 기준은 이겁니다. 발표는 출발 총성이고 예산은 연료이며 실적은 목적지입니다. 쓸쓸한 덩어리로 보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이 기준은 양자뿐 아니라 모든 정책 테마에 적용됩니다. 트럼프 정부의 양자 지원도 이 기준으로 보면 차분해집니다. 20억 달러 규모의 정책은 분명 큰 뉴스지만 그 자체가 모든 기업의 흑자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을 놓치면 큰 정책 뉴스가 곧 확정 수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IBM과 글로벌 파운드리스처럼 제조 기반을 만드는 쪽은 상대적으로 구체적입니다. 공장, 웨이퍼, 파운드리라는 물리적 결과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검증 가능한 지표가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 일부 양자 하드웨어 기업은 상승 여지가 큰 만큼 검증 기간도 깁니다. 기술 방식이 다르고 상용화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잣대로 보면 안 됩니다. 높은 기대 수익은 늘 긴 검증 시간을 같이 데려옵니다. 그래서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시장은 몇 주 만에 가격을 움직이지만 양자 컴퓨팅의 실용화와 수익화는 몇 년 단위로 확인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시간 차이를 못 버티면 좋은 산업에서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몇 년 뒤 이야기를 오늘 가격에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 이 질문이 결국 밸류에이션입니다. 좋은 산업이라는 말과 좋은 가격이라는 말은 다릅니다. 결국 가격은 미래를 오늘로 끌어오는 장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매수나 매도 의견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뜨거운 뉴스일수록 단어가 아니라 단계로 나눠보자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흥분 자체보다 흥분의 단계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슈를 봐야 하는 이유는 양자 하나 때문만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정부가 찍어주는 산업은 계속 나올 것이고 시장은 매번 먼저 흥분할 겁니다. 이번 사례는 다음 정책 테마를 보는 예행 연습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세 가지를 물어보면 됩니다. 발표인가, 집행인가, 실적인가? 이 질문 하나만 있어도 정책 테마를 훨씬 덜 흔들리며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투자 권유가 아니라 리스크 필터에 가깝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정책 뉴스가 실제 주가 흐름으로 이어지는 다른 산업 사례도 차분히 뜯어보겠습니다. 이런 분석이 필요하셨다면 계속 같이 공부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만 기억하면 됩니다. 정부가 밀어준다는 말은 시작점이고 기업이 돈을 번다는 증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시장의 흥분과 기업의 실력을 분리해서 보겠습니다. 이 기준을 잡으면 뜨거운 뉴스도 조금 더 차갑게 볼 수 있습니다.